이번 조선 세미나를 준비한 올리 조나단. 서준입니다. 저희 조선 세미나는 조선의 역사를 설명하면서 왕도 같이 소개를 할 거고, 두 번째로는 조선 사회와 문화를 소개할 것입니다. 태조는 고려 말이 많이 혼란스러웠는데 그때 나라를 그냥 온건하게 개혁하자는 온건파랑 나라 자체를 바꿔야 된다는 급진파가 있었는데, 이제 급진파에 속해 있었던 태조가 그 상대편 온건파를 이제 뭐 자기들 세력이랑 다 같이 제거하고 최고 자리에 올라서 조선이란 나라를 새로 건국했습니다. 그 불교 기반이었던 고려와는 다르게 이제 새로운 종교인 유교를 도입한 이제 조선이란 나라를 만들었어요. 태종은 왕자의 난이라는 걸 두 번이나 일으키고 올라온 왕인데요. 나 원래 태종 위에 자기 형이 한 번 왕이 됐어요. 근데 이제 내가 하는 게 낫겠는데 해서 결국은 자기 형도 몰아내고 저희가 왕에 오릅니다. 왕권 강화를 위해 국정이 돌아가는 상황을 자신이 알 수 있게 육조 직계제라는 걸 실시했고요. 국민들이 이제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한 거 있으면 나한테 말해봐라 해서 신문고를 설치했습니다. 세종은 국민들도 글을 몰라서 억울해하는 상황들이 생기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고유 글자인 훈민정음을 창제했고요. 여진을 정벌하기 위해 사군육진을 시행했습니다. 세종 때는 조선의 사람들이 중국에 있던 농서를 가져와서 농사를 지었어요. 근데 중국 땅의 기후랑 조선 땅의 기후랑 이제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 땅의 기후에 맞춰서 조선용 농사 직서를 편찬했습니다. 그리고 그 세종씨는 그거 말고도 자경루, 해시계, 앙불구 그런 것들도 많이 힘쓰셨고요. 성종이 되는데요. 성종은 조선의 이제 법전이라고 볼 수 있는 경국대전을 편찬했고요. 궁중음악가들이 볼 수 있는 국가조례이라는 걸 편찬했고, 동국통감 을 편찬했습니다. 연산군은 두 번의 사화를 일으켰어요. 이제 무오사부터 설명하자면, 연산군 이제 할아버지가 세조예요. 사림이라는 세력의 어떤 사람이 세조를 비판하는 글을 썼는데 연산군의 심기를 거스른 거예요. 유동자를 포함한 여러 사림 세력을 처형하거나 유배를 보냈습니다. 갑자사화를 하거든요. 연산군 주변에 있는 측근들이 다른 애들을 몰아내고 자신들이 권력을 더 독점하려고 연산군의 생모인 그 패비윤 씨가 그 사약을 받고 죽었어요. 근데 연산군은 그냥 우리 엄마 어릴 때 돌아가셨다 이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신하들이 이제 그거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니네 엄마 죽음에 관련된 사람들 다 내치자, 그리고 우리한테만 관심 줘라, 이런 식으로 했는데, 좀 더 나아가서 그냥 패비윤 씨 사건에 관련된 것 같은 사람은 다 죽이고 다 유배 보내고 그랬어요. 중종은 연산군을 밀어내고 중종 반정으로 올라왔잖아요. 기묘사화는 이제 중종이 반정으로 왕이 됐잖아요. 아들이라서 왕이 된 게 아니라 치고 올라온 거니까. 그래서 이제 중종이 왕이 될 때 공을 세운 공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짓 공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살인파의 조광조라는 사람이 중종한테 네 밑에 거짓 공신들 너무 많다, 나랑 같이 골라내자 했는데 훈구파가 살짝 찔렸나 봐요. 그 색출 작업에 훈구파의 반발이 엄청 거세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조광조를 포함한 살인 세력이 또 많이 숙청당하고 유배당하고 이제 화를 입게 됩니다. 선조. 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임진왜란이 일어나요. 네. 임유재란은요, 임진왜란이 이제 전쟁이 격화가 됨으로써 이제 일본이랑 이제 조선이 협상을 하는 도중 협상이 결렬돼가지고 일본이 다시 쳐들어온 사건을 말합니다. 광해군이 즉위를 했고요. 대동법을 했는데요. 대동법이 나라에서 백성들이 내는 세금을 돈과 동물로 통일하는 그런 법이고요. 독립외교는 원래는 조선은 당나라 편이었는데 후금이 좀 성장해서 세지니까 조선 보고 자기 편을 들라 해요. 광해군이 사신을 보내서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하면서 한 게 중립외교고요. 인조가 이제 즉위를 하고 나서는요, 인조가 중립외교를 안 해요. 후금이 쳐들어와요, 조선에. 그래서 인조가 강화도로 도망을 가요. 후금이랑 조선이랑 형제 관계가 돼요. 형제 관계가 되는데 이후에 그 조선의 조정 내에서 청나라 복수를 하자는 이렇게 막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된 청나라가 또 쳐들어와요. 또 조선이 또 지고, 그때 인조가 청나라 왕 앞에서 이렇게 머리를 3번 박는 그 삼천대 굴욕이 일어나고요. 그다음에 효종이 즉위한 이후에는 싸움으로 인해 국정이 애매하니까 효종이 사람을 보내서 백두산의 국경에 정계비를 세워요. 백두산 정계비. 북항로는 청나라랑 그쪽에 있는 신문물 같은 거를 이렇게 들여오자 하는 그런 얘기예요. 현종이 그다음 즉위를 하고요. 효종이 죽었어요. 관리들이 환복을 입어야 되는데 서인이 그래도 왕도 사람이니까 우리는 훈련을 입어야 된다 하고요. 그 반대인 남인이 그래도 왕은 왕이니까 우리 3년을 입어야 된다 했어요. 결국에
서인이 이겼어요. 왕비가 죽었어요. 효종에. 그랬더니 이번에 서인들은 그래도 왕도 아니고 왕비니까 9개월을 황복을 입어야 된다. 남인은 그래도 살짝 머리를 써서 이번엔 남인 1년을 했어요. 남인이 이겼어요. 효종이 즉위를 하고 나서는요. 남인 예송 일로 이제 남인이 막 기세등등해지고 하니까 남인이 특종에 커튼을 왕한테 말도 안 하고 써요. 그래서 서인이 그걸 알아내고 즉위를 해서 이제 남인이 다시 몰락해요. 영조가 즉위를 하고요. 영조는 탕평 정책을 하는데 탕평파라고 파가 있었는데 영조 생각에는 그 탕평파가 되게 똘똘하다 생각해서 그 탕평 정책을 등용한 탕평 정책 이거를 실행했고 균역법이요. 군포를 원래는 2필을 걸었는데 그걸 1필로 줄였어요. 태종 때 만들어진 신문고를 부활시켰고 정조는 준론탕편이라고 왕권을 강화해서 내란 같은 거 안 일어나게 이렇게 잘 왕권을 강화시킨 거고 소개문신제는 새로운 젊은 인재들 순수히 머리 좋은 사람들을 길러내는 그런 거고 수원화성은 이제 왕의 제2의 근거지가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가산 정약용 선생님을 데리고 수원에 되게 당시로는 되게 최첨단 기술로 만들어진 성을 건립한 것을 이제 수원화성 건립이라 합니다. 전통편은요 이 전까지 있었던 조선의 수많은 법들을 이렇게 좋은 것만 엮어서 만들어낸 법전이에요. 순조 때는 정조 이후 순조 때 왕권이 약해져서 외척 가문이 득세를 하였고 그때 외척 가문이 세도 정치를 한 건데 세도 정치의 수탈과 서북인에 대한 차별 대우로 인해 순조 때 홍경래와 우직군을 중심으로 홍경래 난이 일어났고 철종 때도 유계춘을 중심으로 임술분기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조선의 사회에서는 신분제도가 있었는데요. 조선의 관직에 나간 사람과 그 집안까지를 일컫는 양반과 양반의 첩외자식 서얼, 기술직인 중인, 농민인 상민, 노비, 백정, 무당, 광대를 전부 포함한 천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선 후기에 경제가 발전하면서 일반 백성들도 삶의 여유가 생겨 서민 문화가 엄청나게 발전했어요. 춘향가, 심청가 등의 판소리나 홍길동정, 춘향전 등의 한글 소설이 주된 서민의 문화였습니다. 네.